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징수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TV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전국민원연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던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복성영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뭐 TV 수신료 말씀하십시오. 인사하려고. 네네네. 시민에게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복성경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TV 수신료 전기요금에 이제 합산이 돼서 징수되고 있었어요. 일단은 TV 수신료가 그럼 그동안 어떻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명칭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이 TV 수신료가 이제 시청료로 불려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89년이 되었어야 이제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된 배경은 TV 방송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꼭 필요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 공공 부담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TV 수신료라는 이제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합산해서 징수하기 시작한 거는 또 1994년부터이거든요. 네. 이전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수신료를 거두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계 통합 징수하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90% 이상 납부율을 보이면서 실제 이제 수신료가 잘 이렇게 징수가 되는 편이었는데 네. 그렇게 거둬진 수신료가 2,5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2,500원은 한국방송공사인 KBS가 이제 방송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2,261원. 네. 그리고 이제 교육방송이죠. EBS에 또 70원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서 방송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징수 위탁 수수료로 169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법으로 지금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TV 수신료 안 내면은 뭐 처벌이 있는 겁니까? 보통 세금이나 다른 대금을 내지 않았을 때와 유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체료가 붙습니다. 우리 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 제64조에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좀 수기 기간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예. 잘못하면 전 국민이 모르고 연체를 하게 되는 연체자가 될 확률도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더욱 우려하는 바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이것을 거둬들일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분리징수하면 이제 얼마 내는지 매달 보고 이거 안 낸다고 항의라도 한번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국민원연은 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분리징수를 하면 뭐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1994년 이전에도 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통합징수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징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절반도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공영방송이 해왔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KBS 하나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EBS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두 방송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맞는 방송들을 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EBS가 담당하는 교육방송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시고 그러면 해외에서는 주로 어떻게 TV 수신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그 TV 수신료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공영방송의 재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이는 이 세금을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역사나 문화 또 민주주의 구현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렇게 그 공영방송의 재원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세계에서 대표적인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공영방송 있으신가요? 네, BBC. 예, 영국 공영방송. 예, 예. 네. 다들 BBC는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요즘엔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영국의 그 공영방송 BBC의 경우에는 징수 업무를 따로 민간 기업에 이렇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그 전력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네. 영국에는 다른 민간 기업이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납이 계속 재발될 경우에는 유죄로 보고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공영방송이 잘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별도로 설립된 기관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네. 6개월 이상 이제 미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질서위반죄라는 이런 죄에 적용을 받아서 벌금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예전 한번 짚어보면 프랑스 공영방송은 FTV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와 함께 통합 징수를 해오다가 네네. 최근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수신료 폐지를 내걸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공약에서 이 수신료 폐지를 내걸면서 사회적으로 한번 알리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 2022년에 폐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폐지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었고 네네. 이렇게 수신료가 없어지면 비게 되는 이 공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었고 다른 수입을 만들 대체 방법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서 이 공영방송이 이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좀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깝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여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전부터 이제 직접 사람이 가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네네. 요즘에도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수신료 징수하러 다니는 이런 일을 네네.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사 절차를 통해서 독촉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세금의 개념으로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고 또 이렇게 징수 방법에 따라서 또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신료 폐지는 아니고 분리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고지서와 따로 이제 고지서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징수 제대로 방법이죠. 내게끔 하는 방법을 BBC는 지금 이제 민간업체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네네. 있고 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는데 이제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네네. 우리는 지금 어떤 대안도 없이 지금 그냥 일단은 분리징수하고 보자라는 게 있어서 고민이 좀 큰 것 같은데 네네. 그 수신료 감소로 지역 방송국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냐면요. 예, KBS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의 공영방송이고 예, 그래서 예. 지역청국을 18개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다양한 뭐 이슈라던가 또 지역의 다양한 그 정보를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수신료가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그 징수되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그 전국에 있는 지역 KBS가 그 재원이 좀
그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작다고 하는 예산 중에서도 지역 천국에 배정되는 예산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축소된다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그런 기능들도 좀 축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안 그래도 뭐 지역 소멸이니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할 KBS 총국이 또 없어지는 또는 위축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로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이주민, 뭐 노인, 어린이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방송을 그래도 이제 민영 방송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방송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먼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민원연 복성영 대표였습니다.